네, 7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디지털 성범죄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20대 국회 회기 만료를 며칠 앞두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형법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 개정들을 모두 통칭한 게 이 N번방 방지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법률상 용어를 기존 음란물에서 네. 성착취물로 바꿔서 디지털 성범죄의 성격을 굉장히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수요 억제 측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보기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네. 벌금형은 없고 대신 징역 1년 이상, 네. 그리고 이제 성인 대상 성착취물 시청을 한 처벌 조항도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또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이제 촬영물 등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 자, 네. 이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을 했는데요. 네. 1년 이상의 징역, 또 협박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는 네.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그 밖에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도 처벌을 크게 강화를 했는데요. 네. 이 공급 업체 측면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네. 유포 행위는 벌금형을 없애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 시장 규제 측면에서는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위한 웹하드 등 이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정비를 하고요. 네. 또 성착취물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이 사후적 조치 의무도 확대 강화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이제 지원 신고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게 뭐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뭔가요? 이게 가장 이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성폭력 처벌법의 성적 욕망 또는 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문구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피해자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게 좀 여성이 되는데 네. 여성을 이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제 대상화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치심도 이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꼭 네. 수치심만은 아니고 뭐 공포감이라든지 네. 경멸감 또 혐오감, 불안감 등 이제 여러 다른 감정들도 네.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꼭 수치심을 느껴야 처벌을 하는 것이냐, 이건 좀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제 또 아무런 욕망이나 감정을 네. 유발하지 않아도 이제 몰카라든지 성착취물 유포물 등은 좀 그런 행위 자체로 처벌을 네.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른 얘기는 또 뭐가 나왔나요? 이제 지난 N번방 방지법에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네. 제작 미수범 처벌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었는데요. 네. 이를 이제 제작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판매 그리고 배포, 광고, 소개 이런 구입 이런 것들도 이제 미수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같은 취지에서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만 가중 처벌할 게 아니라 네. 판매나 배포, 제작, 구입 이런 것들도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제 그래야지만 이런 성착취물을 올리고 또 계속 올리는 이제 이런 헤비 업로더들도 이제 강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또 성적인 길들이기, 이른바 이 온라인 그루밍을 네. 차단하기 위해선 성인이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이제 이를 위반하면은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다른 얘기가 더 나온 게 있나요? 이제 뭐 지금까지 언급한 거는 수요 네. 억제 측면에서 이제 가해자 처벌 조항 등에 대한 것이었고요. 네. 공급 억제 측면에서는 성착취물 복제물의 모니터 화면 등을 뭐 재촬영한 것 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석의 여지 없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네. 명문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제 측면에서는 이제 유통 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이 불법 촬영물 등의 범위를 직접적인 촬영뿐만 아니라 네. 광고물이나 뭐 이제 뭐 소개, 후기, 링크 이런 것들 또 연관 검색어 이런 것들을 또 추가를 해서 네. 신속적으로 삭제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 좀 방법을 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네. 사업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이 의도적이라는 문구를 없애서 좀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네. 또 제재의 실효성을 좀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측면에서 보면 현행법은 성착취물
성착취물이 이미 명백하더라도 이제 네. 피해자가 몰랐거나 또는 여타 다른 이유로 신고 또는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 네. 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네. 이 삭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착취물이 계속 유포되거나 시청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한 이제 성착취물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도 뭐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는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가명으로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방안도 좀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피해자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이 민사 절차 규정과 함께 형사 배상 명령 대상 추가 등 좀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데 좀 참가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뭐 N번방 방지법 첫 발은 뗐는데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오늘 토론회엔 현직 판사와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가 토론자로 나와 관련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직 검사와 판사가 보는 디지털 성범죄 재판과 처벌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불허합니다. 여죄가 있다면 한국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단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송환 불허 사유였습니다. 3살 이후 어미 없이 자랐잖아요. 그죠? 어미 살을 여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인도 든다는 것이 아비로서는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은 아빠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보낸다는 것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인도 불허 결정이 타당한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갑론을 박이 일었고 인도를 불허한 재판장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청원엔 50만 명 넘게 동참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다고 보도하는 등 주요 외신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이것은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꼰 겁니다. 이와 관련 오늘 토론회에선 사법부가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따라가거나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자기 반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크웹이 다른 웹들과 어떻게 다른지, 텔레그램 메신저가 디지털 성범죄에 주로 이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비트코인이라는 특수한 결제 방법을 이용한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떤 식으로 관전 행위, 소지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디지털 범죄의 진화 속도를 제대로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피해의 지속성과 광범위성, 회복 불가능성 등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교묘한 범행 수법이나 신종 수법을 이용한 범행임에도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수사 기록에 구체적으로 현출되지 않고 범죄의 결과물로만 제출되어서 재판 과정에서 죄의 경중이 제대로 심리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들의 경우 수사 기록에 영상물이 전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캡처 사진이나 수사보고서 형태로 부분적으로만 현출되어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면도 법원과 검찰 모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건데 범선윤 판사는 개선책으로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법부가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 법원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을 접할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판사님들이 깊이 공감하고 양형 기준 마련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지도 화두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성폭력 피해 형태와 일상을 회복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등이 유포되었다면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감에 그 밖에 몰카나 성착취물 영상이 유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모를 경우 법적인 조치나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반면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재판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한계와 사각지대는 법과 제도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라든지 미처 입법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입법적 개선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0대 국회 때 통과됐지만 사법부가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입법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 또한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기술적으로는 좀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소위 DNA 필터링이라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네. DNA 필터링이라는 것은 자막 또는 뭐 영상이 가공되거나 네. 화질이 바뀌어도 그 바뀌지 않는 고유한 값, 이게 이제 네. DNA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값을 이용해서 목표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특정 피해자가 나오는 영상물을 특정해서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네.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간에 이 공공 DNA DB를 구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관리하면서 네. 불법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를 파악해서 필터링하는 것에 활용하고 있고요. 네.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삭제한다고 해도 퍼지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나요? 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네. 가해, 그러니까 촬영하고 유포하는 게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 피해 촬영물이 한번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면 그 뒤에 재유포되는 속도와 범위를 사람의 힘으로 대응해서 막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따라잡기 위한 기술 개발이 늘 숙제이기는 합니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 형사처벌 얘기는 앞에서 했는데 유포한 사람이나 본 사람들 상대로 민사소송 같은 거를 할 수는 없나요? 네, 일단 성착취 이미지가 한번 유포되면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 가해자가 몇 명이나 될지 네. 파악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또 가해자를 하나하나 특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뭐 특정을 한다 해도 네. 그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요. 가명으로 형사소송 네. 같은 경우는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 지원 요청하면서 나이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네. 마당이라서 뭐 실명으로 주소를 밝혀서 소장을 내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에 네. 나중에 원고의 주소나 이름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요. 네. 또 소송을 낸다고 해도 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네. 어려운 건 대부분 이런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네. 손해가 되는데 이 위자료와 위자료의 네. 액수를 산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 내가 유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유출에서 비롯된 손해다. 뭐 손해가 여러 네. 곳에서 곳에서 유출되거나 유포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어를 한다면 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뭐 넘어야 할 산이 뭐 아무래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럼 뭐 어쨌든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뭐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뭐 특별 규정이나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손해배상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 같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하한액이 크면 클수록
그 성착취 영상물 접근하고자 하는 뭐 시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소위 말하는 네. 이제 위화력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요. 네. 뭐 손해배상액의 하한을 두고 하한을 높게 설정하는 방법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거 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안 같은 게? 손해배상액 산정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와 같이 나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할 경우에 입증 책임을 좀 전환한다든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액의 하한 말고도 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한 손해액을 이릉 산정하는 방법, 손해액이 네.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그간 성범죄 관련해서 특히 이런 네. 촬영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좀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네. 이랬던 점을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또 뭐 판례 중에는 기망에 의한 촬영을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네.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슴이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런 표현도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N번방 방지법이라고 일단 제정은 됐는데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는 피고 소인이 사망해 법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피고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선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다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부른 20대 인천 학원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대형 창고를 빌린 뒤 조직적으로 4,000톤 넘는 폐기물을 버린 5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 구형보다 높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7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